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리비아 이런 한 7개 나라가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한다라고 갑자기 선언해서 지금 파장이 대단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죠. 중동 전문가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단교 선언이 나왔습니까? 예, 사우디 등 7개 아랍 국가는 그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 또 특히 이 카타르의 국왕이 이 군사학교 졸업식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정당화할 구신이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수니파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그 핵 제재 해제 이후에 이란 중동의 어떤 정치역학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란이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란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이란과 계속해서 접촉선을 유지해놓고 있고 또 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7개국이 국교를 단절했는데요. 단순히 이번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카타르는 다른 그 사우디 등 아랍 국가하고는 달리 중동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중립적이고 또 객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그 알시시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카타르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LCC 정권이 테러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을 나름 지지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지난 그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그 카타르가 취해온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 등 7개 나라가 불쾌함을 표시한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수니파, 시아파의 갈등이 깔려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제 핵 제재 해제 이후 중동에 돌아오게 되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하는 정치 블록이 형성이 됐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이 이란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위 수니파 초승달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수니파 대열에서 지금 카타르가 조금은 사우디의 어떤 의도와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단속에 나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은 어떤 성장 잠재력이 사우디보다 서너 배 큽니다. 인구도 4배가 많고요. 자원도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수자원도 나름 있어서 농업이 가능하고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고요. 또 군사력에 있어서 사우디보다 상당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란이 그동안 37년 동안 제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깨지는 상황에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또 어떤 역할을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완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유세 기간에도 이란과의 핵 협상은 가장 멍청한 협상이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었고요.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해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란의 어떤 그 중동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우디의 어떤 전략과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우디를 방문했을 동안에 여러 연설을 통해서 이란이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다라고 해서 이란과의 거리를 벌려놓았는데 여기에 이제 카타르가 이란이 강대국인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이란에 대해서 지나친 적대 행위는 정당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니까 사우디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은 더 고조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중재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14년에도 그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을 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세 나라가 대사를 초치했고요. 그 사태가 7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는 7개 나라가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린 그랬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 사태랑 조금 더 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값 우리가 뛰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 뭐 기름값도 문제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네.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어허. 그래서 두 나라의 갈등이 벌이게 될 경우 우리의 어떤 에너지 수급에 뭐 당장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두 국 간의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유익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먼 산 불보듯 할 수는 없군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도움 말씀 듣고 중동 정세 계속 우리가 좀 귀추를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서정민 교수. 경제 전문가 두 분,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잠깐 말씀하다가 끊었는데 영국에서 많은데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주도하는 사람도 외로운 늑대도 아니고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죠. 라고 추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누가 공격할지를 모르는 거죠.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고 예, 예. 그냥 인도로 차를 밀어버리니까 어디서 그렇죠. 할지도 또 모르고.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차에 도끼를 들고 올라타서 테러를 하고 그다음에 길을 걷고 있는데 잘 달리는 차가 인도로 돌진해 오고 인도 사람을 밀어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갑자기 이제 이 테러범들이 와서 휘두르고. 그러니까 뭐 장 보러 갈 때 오늘 나는 테러를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 칼을 들고 장을 보러 갈 방패 들고 거야. 이럴 수 그러지는 않을 없잖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최근에 테러를 상당히 예방하는 게 또 방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제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전문가분들 말씀 나누고 있는데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말 이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유럽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우리는 안전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쭉 가잖아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7월 중순에 로마 가는데 안전해요? 이런 당장 좀 걱정해야 되는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탈리아 쪽에도 특히 남부 쪽에 가시면은 뭐 아랍권에서 온 사람들, 중동권에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꼭 아랍이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분들이. 많기 예. 때문에 저는 그 이탈리아 남부 가면은 식당 가면은 아랍어만 쓰고 돌아다녀요. 거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랍권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 못해도 뭐 유럽 남부는 뭐 여행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예, 알라이쿰 아살람. 예. 이런 거 하고 다니요. 알아보면 하면 다 통합니다. 예. 근데 영국에서 아까 그 잠깐 얘기하셨는데 영국에서 왜 그렇게 유난히 많아요? 테러가. 그 영국이어서 많다기보다 아까 서정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많은데 예. 이 사람들한테 뭔가 교감을 주는 사람이나 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 안에 갇혀갖고 희귀꼬물이처럼 있는데 이런 테러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예. 이들이 접하는 그 테러의 문화 같은 그런 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온라인상이든지 아니면 모스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번에 이제 아레나 경기장 맨체스터 아레나 경기장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아 사람이 테러범이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리비아 출신들이 가는 모스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리비아 향토 뭐 이런 예.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리비아 출신 이민자들이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거기에 이슬람 성직자가 바로 나와서 우리는 쟤한테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예. 그런 식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모스크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사람들 인적으로 연결이 돼 있던가 아니면 온라인상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나 영국이 특히 이제 파리가
재작년에 이제 테러가 발생한 그 파리 같은 경우도 뭐 파리 19구역은 따로 뭐 17구역 따로 뭐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아마 그런 것들이 형성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이고 이제 정치적인 환경도 있어요.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이제 아랍 이슬람권을 19세기부터 식민 통치했던 나라가 주로 이 두 나라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아랍에서 이제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을 1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신탁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약속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랍 뭐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영국의 어떤 이 같은 뭐 역사적인 역할에든 분노가 있고요. 세 번째, 뭐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미국과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뭐 아랍 이슬람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별장은 다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이슬람권 자금이 흘러가는 곳, 이제 자금의 어떤 그런 뭐 상대적으로 이슬람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1세기는 이제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뭐 이 파리나 런던의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IS가 내놓는 선전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사회에 좀 불만을 가지거나 좀 적응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집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게임. 이 인터넷 게임도 이제 IS가 어떤 선전물로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뭐 영국이나 유럽 사회에 적응을 못한 이슬람권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IS에 빠지기가 쉽죠. 예, 영국에서 5년 사셨고 중동에서 12년 사셨고 그리고 저는 뭐 위험한 곳만 가시고 중동 지역만 취재를 많이 간 거죠. 취재 많이 가셨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IS가 되는지 늘 궁금하거든요. 사회 불만 세력.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영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IS 대원이 됐습니다. 저 어느 대학을 다녔냐면 옥스퍼드 대학 다녔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동학을 공부하던 아주 인텔리한 이라크 친구가 2년 전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라크에서 IS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야. 자, IS에 가장 많이 이 대원을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튀니지란 나라예요. 튀니지란 나라는 아랍 22개 나라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뭐 거의 작고 1200만 밖에 되지 않고 튀니지란 나라는 가장 세속화되고 가장 개방된 나라예요. 튀니지 가시면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다닙니다, 여성들이. 네, 그 정도로 개방된 나라고 우리 이슬람권에서 일부 다처제 들어보셨죠? 이거를 법으로 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많이 서구화된 나라네. 그렇죠. 가장 서구화되고 가장 개방된 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튀니지 거리를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중동은요,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이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왜요? 집이 없으면은 절대 결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또 성적으로 조금 또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IS가 제시하는 조건이 뭡니까? 월급 300에서 500달러 주겠다, 집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다 거짓말이 좋은데. 아니 줍니다. 일부에게는. 실제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30만 원, 50만 원 받고 거길 왜 가냐 하겠지만은 튀니지나 이집트나 이런 데서 길거리에 앉아 있고 희망을 잃은 친구들에게는 이건 하나의 한 줄기 빛이죠. 네, 뭐 이런 하루에 대원들이 사실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오는 레인. 그렇죠. 비. 아니 하루에 이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야. 그 정도면 우리 2,000원 갖고 버스비하고 이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거 갖고 빵 사고 뭐 하고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준다는 거는요. 뭐 만사를 제끼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병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탈레반이 월급을 주기 때문이에요. 실제 줘요? 실제 줘요. 한 달에 200불 가까이를 주거든요. 탈레반 병사들은. IS의 지도부의 80%가 누구냐면 예전에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라크 장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제 이라크 점령 통치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내놓은 조치가 이라크 군대 해산.
아, 그러니까 하루 그때 아침에 뭐 왕궁 수비대 뭐 이런 공화국 사람들. 수비대. 공화국 수비대.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삶이 뭐 5년 6년 지나면서 너무나 피폐해지니까 직업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IS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S가 무슨 이슬람의 광신에서 뭐 수염을 엄청나게 기르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IS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잃은 사회 불만 세력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이라크 유럽에서 정부에서 네. 이렇게 직장을 갔다가 직장 잃어버렸는데 IS를 재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담 후세인 때 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결이 돼서 IS를 취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IS 대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IS 대원을 만나긴 만났는데요. 그때는 IS가 위험한 존재라고 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입국 금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리아 내전 초기에 이제 만났었거든요. 만났어도 IS 대원인지도 모르고 많이 지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단체가 있는갑다 그 정도 수준이었지 이게 이렇게 테러 단체로 지금까지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리아 IS 내전도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시리아 내전이 없었으면 IS도 없었고 IS가 없었으면 이런 테러도 서양인들이 없었고. 가서 서양 애들이 시리아 가서 이런 테러 기술과 사람 죽이는 연습을 안 하고 안 할 수 있었던 거죠. 중동에요. 대표적인 전통 중에 하나가 보복의 전통이에요. 보복. 유목민들이 이게 뭐 이슬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게 이제 유목민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 시리아 정권이 죽인 민간인들 수가 47만 명이에요. 그럼 여기에 시리아 4명 정부가. 예. 와. 그럼 여기에 4명의 가족만 곱해도 거의 2,3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야. 그럼 이 2,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시리아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 대항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싸우겠죠. 그게 IS다. 그렇죠. 지금 근데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 국가고, 그렇죠. 또 예. 이런 IS를 또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얼추 불만. 설켜 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테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시리아에서 그런 뭐 폭격이나 이런 걸로 당한 뭐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예. 중에 민간인들 다 죽으니까. 영국, 프랑스에 친척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들 뭐 난민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리 이민 가서 자리를 잡거나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유럽에서 이민 2세들이 보고 듣고 잘하는 게 우리 삼촌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뭐 이게 다 이렇게 됐다. 이런 영국 얘기들도 때문이다. 듣게 프랑스 되고.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 그 시리아에 있는 우리 삼촌을 죽였다. 뭐 이런 불만이 가슴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테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10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런 IS의 테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요번에 테러 할 때도 살짝 영상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의상이나 이런 것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어떤 보급을 받고 이렇게 테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한 것 같은데 의상은 또 이렇게 막 갖추고 나온 거예요. 자살 조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샤를로 앱도 사건 때도 제가 제일 의심스러웠던 게 그거거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까만색으로 다 이렇게 복면도 쓰고 막 그랬어요. 사실 복면은 은행 강도나 이런 것처럼 자기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테러하면 분명히 자기가 죽을 텐데 왜 복면을 썼을까? 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왜 자살 조끼를 입었을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약간의 영웅 심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배트맨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뭐 이렇게 까만 걸 뒤집어 쓰고 자랑한 영화를 보면 이 히로잖아요. 영웅. 예.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에 약간 이게 심취한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영웅적인 행동이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마취가 돼 있는 상황에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까지 될 동안 온라인상에서 그 테러와 관련된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IS의 행동대원의 다수가요 90년대 이후 태생자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네요.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인터넷 게임, 폭력적인 게임,
어떤 이제 남성의 마초주의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게임이나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예. 샵 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우 끔찍해갖고 어제 뭐 이탈리아 광장에서 폭죽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 1,500명 넘게 다치는 거 보고 유럽인들이 공포가 상당 수준 이상이라는 걸 느꼈네요. 불안감을 키우는 것도 테러 집단은 노림수일 것 같아요. 이거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김윤사님 95년 파리 리옹역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테러 1시간 전에 제가 거기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죽을 뻔 했었어요. 2090님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은 보통 테러리스트들이 사는 지역과 가깝나요? 아주 먼가요? 아 이거는 잘 모르는 걸 질문했네. 자, 불안감을 키우는 거. 이게 테러 집단의 노림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IS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노리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면 IS가 국가를 선포했잖아요. 이제 국가를 선포했으면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정상적인 행동을 존재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IS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테러를 하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이슬람 공포증이 더 심해질 거고, 그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거고. 예, 뭐 인정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자국 내 미국이나 영국에 사는 프랑스에 사는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프랑스, 영국의 무슬림들이 소외감이 더 커지고 불만이 더 커지게 되면 이들이 또 IS에 가담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러를 함으로써 유럽 내 이슬람 공포증이 퍼지는 것이 IS한테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지금 IS가 이런 테러를 하고 테러의 뜻이 뭡니까? 공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유선희 님이 영국 로마만 문제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자, 유럽의 잦은 테러에도 휴가 출장 가도 되나 안 되나? 우리는 안전한가? 아, 이런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이거 제가 아까 로마 가도 되냐 안 되냐 물어봤는데 두 분이 끝까지 답변을 안 해 주셔. 그거 복불복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예. 자기가 갔다 왔는데 안 당하면 갔다 와서 아예 뭐 괜찮더라. 만약에 그렇게 제가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간 사람이 또 당할 수 있거든요. 김영미 PD님 만약 제가 당하면 정치조가 없어져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아 그럼 다른 사람 대신하면 되나? 섭외하면 되죠.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뭐 근데 아직까지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제일 문제인데 다른 지역도. 예, 아까 이제 우리 질문에 보면은 테러리스트가 자기네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테러하나요, 먼 곳에 하나에 테러하나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가까운 지금 최근에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들은 자신들이 사는 인근 지역에서 이제 다 테러를 했어요. 거의 자살 테러인가요? 그렇죠. 아니 목숨을 내놓고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이 승용차를 가지고 돌진하고 뭐 자살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도 얼마 전에 발생한 이제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리비아 청년이 한 거고요. 보통은 그 지역을 잘 안 아는 이제 우리 테러범들이 테러를 하는 게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IS나 이런 대원들이 먼 곳에 대원을 파견해서 하는 이제 테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11월 파리 테러에 같은 경우 시리아나 이쪽에서 대원이 한 명이 파견이 돼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21세기는 어디나 사람이 이동을 할 수 있고 교통도 발달했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0928님. 저 9월에 영국 갈 일인데 이거 가도 될까요? 테러 피하는 방법 혹시 그런 거 없나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민 PD님이 나오셔서 라마단 기간을 좀 피하라. 이 꿀팁을 주셨거든요. 근데 9월도 9.11 그 기념식을 해요. 테러 IS가? 네, 9.11 테러 기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9.11을 좀 지나서 가시는 게 조금 안전할 수 있어요. 저 7월 14일부터 7월 21일. 그 이제 복불복이시고요. 일단 그 테러를 복불복. 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람 많은 데를 가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근데 바글바글 관광지는 다 모여있는.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새벽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해뜰 무렵. 그래서 그때는 안전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지 않기 때문에 테러범들이 그런 시간을 노려서 몇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그 로마에서 지금 테러 난 것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영국. 광장에서 테러 난 것도 테러라고 사람들이 예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1번은 사람 많은 곳을 피하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밤 9시부터 11시 그 사이 그 사람 밤 9시부터 11시. 기도가 끝난 그 시간대를 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 그리고 큰 관광지로 가는 대로변, 예를 들어 이번에 사고 난 런던 브리지 같은 경우도 그 관광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골로 가는 길목은 특히 다리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요것만 피하면 돼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테러 수법이 계속 날로 발전을 하거든요. 조심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네. 사실 차량 돌진 테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요. 쉬운 테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아까 IS가 이제 중동의 불만 세력 그리고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IS로 갔다. 근데 왜 아시아까지 이렇게 와요? 필리핀도 지금 IS와의 전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 조직을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원래 있던 이제 반군 세력들,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IS의 연계 조직으로 활동하는 게 그 대원 수가 한 20만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도 본래 이슬람 활동을 하다가 예. 이제 그 전에는 뭐 탈레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없어지니까 IS가 지금 이슬람의 중심 세력이 되니 예. 자기들이 연계 조직이 돼서 네. 자생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거네. 그쪽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예.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슬람 단체, 무장 단체들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뭐 필리핀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닭집, 그러니까 양파닭과 쪽파닭이 있는데 양파닭이 한창 인기를 하면 양파닭 쪽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간판을 걸고 닭을 파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 쪽파닭이 나왔어요. 그럼 쪽파닭 가가지고 거기서 닭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업고 가는 거죠, 나름. 그러니까 그런 거 중에 하나이기 좀 때문에 트렌드가 있네 거기도.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IS가 이제 조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들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테러를 하고 뭐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했는데 IS는 특정 영토를 장악하고 국가를 선포하고 뭐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뭐 또 이 뭐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이제 세우겠다라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 남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슬람 반군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제 자신들이 어떤 국가를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영토를 확산하는 이런 이제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 뭐 여기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또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도 이런 거를 따르려고 하는 이제 이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SNS라고 하는 그 홍보 라인을 홍보 플랫폼을 쓰는 것도 전과는 좀 다른 형태예요. 그럼요. 예, 모든 방식의 SNS를 다 이용합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용해서요.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용하면은요,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그거를 정보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또 그 IT, SNS 전문가들이 있나 봐요. 90년대 이후 태생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은 테러 IS로부터 안전한가라고 하는 질문도 왔는데 2년 전에 김군 한국 학생이 IS에 가담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 중간에 국정원에서 폭격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근데 소식이 없으면 이제 사망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요. 예. 사실상 그 터키 같은 곳에 이렇게 가면 위조 요건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김군이 나와서 그 위조 요건을 통해서 다른 제3국에 간다 한들 우리가 알 수가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죽은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살아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죽었다고 판단하는 이제 근거는요. 한국이란 나라에서 유일하게 와 있는 단 한 명의 대원이거든요. 그러면 IS로서는 선전전에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해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어떤 이제 뭐 홍보 영상이나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2572님 내년 연휴 때 가족여행으로 유럽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가장 테러 위험이 적은 지역이 있을까요? 만약에 김영민 PD님이랑 서영민 교수님 직접 여행하신다면 어디를 가실 거예요? 선택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네요. 김슬기님 사방이 지뢰내에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언제쯤 마음 놓고 갈 수 있을지 어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유유. 어디로 가실 거예요, 두 분? 여행. 일단 현재 나도 두 분이- 라마단 피해서 라마단이요? 가야죠. 언제부터 네. 언제예요? 6월 6월 20일 5일까지. 예, 25일 5일까지인데 예. 이게 라마단 막바지가 되면 더 테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7월 라마단 조금- 동안 이제 결심을 못 하는 거예요. 성스럽게 죽으려면 라마단에 죽어야 되는데 그때 막 그 인간의 번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유효 기간 끝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테러리스트 심리가 그래요. 성스럽게 죽겠다는. 성스럽게 그래서 죽겠다. 라마단 말기에 이제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마단을 일단 저는 피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겨울에는 보통 이게 테러가 좀 적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간다고 그러면 저는 사람이나 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 안에 갇혀갖고 희귀꼬물이처럼 있는데 이런 테러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예. 이들이 접하는 그 테러의 문화 같은 그런 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온라인상이든지 아니면 모스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번에 이제 아레나 경기장 맨체스터 아레나 경기장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아 사람이 테러범이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리비아 출신들이 가는 모스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리비아 향토 뭐 이런 예.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리비아 출신 이민자들이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거기에 이슬람 성직자가 바로 나와서 우리는 쟤한테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예. 그런 식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모스크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사람들 인적으로 연결이 돼 있던가 아니면 온라인상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나 영국이 특히 이제 파리가 재작년에 이제 테러가 발생한 그 파리 같은 경우도 뭐 파리 19구역은 따로 뭐 17구역 따로 뭐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아마 그런 것들이 형성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이고 이제 정치적인 환경도 있어요.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예. 이제 아랍 이슬람권을 19세기부터 식민 통치했던 나라가 주로 이 두 나라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아랍에서 이제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을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신탁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약속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랍 뭐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영국의 어떤 이 같은 뭐 역사적인 역할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예. 세 번째, 뭐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미국과 얼마나 많은 인도로 차를 밀어버리니까 어디서 그렇죠. 할지도 또 모르고.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차에 도끼를 들고 올라타서 테러를 하고 그다음에 길을 걷고 있는데 잘 달리는 차가 인도로 돌진해 오고 인도 사람을 밀어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갑자기 이제 이 테러범들이 와서 휘두르고 그러니까 뭐 장 보러 갈 때 오늘 나는 테러를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 칼을 들고 장을 보러 갈 방패 들고 거야. 이럴 수 그러지는 않을 없잖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최근에 테러를 상당히 예방하는 게 또 방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제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전문가분들 말씀 나누고 있는데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말 이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유럽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우리는 안전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쭉 가잖아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7월 중순에 로마 가는데 안전해요? 이런 당장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탈리아 쪽에도 특히 남부 쪽에 가시면은 뭐 아랍권에서 온 사람들, 중동권에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꼭 아랍이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장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이탈리아 남부 가면은 식당 가면은 아랍어만 쓰고 돌아다녀요. 거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랍권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 못해도 뭐 유럽 남부는 뭐 여행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예, 아랍어로 알라이쿰 아살람. 예. 이런 거 예. 하고 다녀요. 아랍어만 하면 다 통합니다. 예. 근데 영국에서 아까 그 잠깐 얘기하셨는데 영국에서 왜 그렇게 유난히 많아요? 테러가.
영국이어서 많다기보다 아까 서정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많은데 예. 이 사람들한테 뭔가 교감을 여러 연설을 통해서 이란이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다라고 해서 이란과의 거리를 벌려놓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카타르가 이란이 강대국인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예. 이란에 대해서 지나친 적대 행위는 정당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우디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은 더 고조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중재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2014년에도 그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을 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세 나라가 대사를 초치했고요. 그 사태가 7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는 7개 나라가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 사태랑 조금 더 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값 뛰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 기름값도 문제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네.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어허. 그래서 두 나라의 갈등이 벌이게 될 경우 우리의 어떤 에너지 수급에 당장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두 국가 간의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유익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먼 산 불보듯 할 수는 없군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도움 말씀 듣고 중동 정세 계속 우리가 좀 귀추를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서정민 교수. 경제 전문가 두 분,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잠깐 말씀하다가 끊었는데 영국에서 많은데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주도하는 사람도 외로운 늑대도 아니고 외로운 늑대죠. 라고 추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누가 공격할지를 모르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고. 예. 그냥 이제 핵 제재 해제 이후 중동에 돌아오게 되면서 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하는 정치 블록이 형성이 됐고요. 예.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이 이란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위 수니파 초승달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 수니파 대열에서 지금 카타르가 조금은 사우디의 어떤 의도와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이제 단속에 나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은 어떤 성장 잠재력이 사우디보다 서너 배 큽니다. 어허. 인구도 4배가 많고요. 예. 자원도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수자원도 나름 있어서 농업이 가능하고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고요. 예. 또 군사력에 있어서 사우디보다 상당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이란이 그동안 37년 동안 제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습니다만 네. 이제 이것이 깨지는 상황에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여기서 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유세 기간에도 이란과의 핵 협상은 가장 멍청한 협상이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었고요. 네.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해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란의 어떤 중동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사우디와 사우디의 어떤 전략과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사우디를 방문했을 동안에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리비아 이런 한 7개 나라가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한다라고 갑자기 선언해서 지금 파장이 대단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죠. 중동 전문가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단교 선언이 나왔습니까? 예, 사우디 등 7개 아랍 국가는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 또 특히 카타르의 국왕이 이 군사학교 졸업식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정당화할 구신이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수니파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그 핵 제재 해제 이후에 이란 중동의 어떤 정치역학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란이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란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이란과 계속해서 접촉선을 유지해놓고 있고 또 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7개국이 국교를 단절했는데요. 단순히 이번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카타르는 다른 그 사우디 등 아랍 국가하고는 달리 중동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중립적이고 또 객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그 알시시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카타르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LCC 정권이 테러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을 나름 지지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뭐 지난 그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그 카타르가 취해온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 등 7개 나라가 불쾌함을 표시한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수니파 시아파의 갈등이 깔려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란이